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를 통해서 전년도 임대 수익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의 신고인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화면 상단에 신고인 본인 이름 있는 것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업장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뜨면서 현재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리스트가 보여지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지금 신고서를 작성할 사업장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본인 이름이 있었던 부분이 방금 선택한 사업장 상호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부터 이 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화면 상단 메뉴들 중에서 신고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화면을 보면 과세 기간이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신고가 2023년 1월에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2022년 1년으로 지정된 거고요. 앞에서 신고할 사업장을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이 된 상태니까요. 바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관련 인적사항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수정할 사항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면 바로 수정해 줍니다. 인적사항 부분 제일 아래를 보면 공동사업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신고서는 공동명의에 대한 신고 상황이니까요. 공동사업 여부에서 여를 체크하고요. 공동명의자가 2명인 경우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볼 거니까요. 옆에 있는 공동사업자 수에는 숫자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이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 서류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수익금액 검토표는 꼭 제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선택 항목들은 지금 신고할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월세를 받고 계산서를 발급해 줬었다든가 해당 임대주택에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그 증빙으로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받아둔 것이 있는 경우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번 신고서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고요. 이번 화면은 1년 동안 주택 임대에서 발생한 수입 내역을 정리하는 화면입니다. 수입 내역을 수익금액 검토표에 입력해 줘야 하니까요. 수익금액 검토표 버튼 클릭하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 줍니다. 검토표를 위에서부터 작성해 내려가 보면요. 우선 지자체에 등록된 임대업은 아닌 상황이라서 임대업 등록번호는 그대로 비워 두었고요. 월세를 받는 경우니까 월세 발생 여부에서는 월세를 선택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총 수익금액 명세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동일한 임차인에게 1년간 임대했었지만 2022년 6월 1일부터는 월세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내용을 한 건으로 작성하고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따로 작성해서 총 2건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5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먼저 작성해 나가 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신고할 임차인이 작년에도 신고했던 분이라면 전년 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임차인 정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신고 내용들이 전년도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불려와서 채워지게 되고요. 신고서 작성이 간편해집니다. 만일 이번에 처음 신고하는 임차인 분이라면 임대주택 주소부터 임차인 정보, 임대 조건 등등을 모두 새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임대조건 입력 부분을 작성할 차례인데요.
이 임대 정보 부분을 변경하려면 해당하는 항목에 원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우선 임대 기간을 원하는 기간으로 수정합니다. 화면은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입력한 거고요. 보증금 1,000만원 입력해 주고요. 월세 50만원 입력해 줍니다.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방금 작성한 내용을 임대 내역 부분에 등록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입력건인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내용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전년 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해서 해당하는 임차인 선택하고요.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를 차례로 모두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모두 끝내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여기까지 두 가지 내용 입력을 모두 끝내면 임대 내역 부분에는 지금 화면처럼 두 줄이 입력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각 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확인해서 입력할 차례인데요.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버튼을 클릭하고요. 팝업 창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기준 시가를 입력해주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주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간주임대료로 추가할 금액은 없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까지 작성하면 검토표 작성이 끝난 거니까요.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신고해야 할 수익금액대로 정확히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포함해서 정확한 수익금액이 작성되도록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검토표 작성을 끝내야 합니다. 화면이 다시 수익금액 내역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수익금액 검토표 줄을 보면 방금까지 검토표 화면에서 작성했던 수익금액이 채워져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수익금액 구성 명세에서는 기타 매출 항목에 수익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직접 작성할 건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공동사업자 내역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 화면에서 공동명의자 분들 정보를 모두 입력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공동명의자가 2명인 상황이니까 2명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요. 우선 본인 말고 다른 공동명의자 분 내용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다음으로 이름 입력하고요. 그리고 분배 비율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하기 클릭하면 공동명의자 한 분 내용이 등록됐고요. 이번에는 본인 내용 입력해 주는데요. 주민번호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입력하고요. 등록까지 끝내면 화면처럼 공동명의자 두 분 내용이 등록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면 공동명의자 각자의 분배 비율에 따라서 각자에게 수익 금액이 적용된 것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이번 화면은 임대주택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간 경우에 보관하고 있는 증빙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신고서 제출 전에 신고될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인데요. 수익 금액이나 비용 입력한 금액들 모두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모두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